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좀 특별한 자료죠. 유튜브 강의록 일부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부라는 개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관점이 독특했어요. 심지어는 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 여기서 못난 행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것조차 공부라고 하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공부의 의미가 뭔지, 또 사람들을 좀 지혜롭게 대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방법 자체를 공부라는 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핵심 원칙,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살펴보는 게 이번 분석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공부의 재정의.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 좀 잘못된 점 보면, 저건 아니지. 이렇게 지적하거나 뭐 속으로라도 비판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딱 그 순간, 저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이미 공부가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보고도 뭐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내 할 일 하는 거. 그게 진짜 공부라고요. 그 자료 구절 중에, 못난 거를 뭐라 하면 내 공부가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주관으로 못났다라는 거를 갖다가 답을 벌써 내릴 줄 아는 사람이니까 공부가 끝난 사람입니다.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가 아직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죠. 자료에서도 딱 짚어서 내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확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을 내 기준으로 저건 못났어, 잘못됐어 이렇게 딱 재단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이미 답을 알아 하는 좀 교만한 생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배울 게 없다고 스스로 딱 선언해버리는 셈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배움의 문을 스스로 닫는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는 거군요. 일단 보고 듣기는 하되 쉽게 이렇게 끼어들거나 평가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자료에서도 설명하기를 섣불리 간섭하면 그 문제 상황에 휘말려서 오히려 내가 상처 입고 또 그걸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간섭하면 딜에 섞여갖고 권리 가지고 놀다가 내가 상처 입고 이러거든요. 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행위 자체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심지어 공부하는 사람은 옳다 그르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부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요.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만약 내가 정말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더 필요 없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결국 진정한 공부는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렇군요. 익히기만 하고 판단하지 않는 공부 방식.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좀 대담한 주장이 생각나네요. 그 깨달음에 이르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요. 상당히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잖아요. 바르게 하면 3년만 하면 도인이 돼요. 1차 도인. 요래갖고 2차 큰 도인이 되려면 7년만 하면 됩니다. 바르게 알고 하면 최고로 네가 깨치고 최고로 큰 도인이 되려면 10년이면 정확하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네, 그렇죠. 방법론의 중요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도인이라는 용어는 아마 특정 설학이나 수련 체계에서 좀 깨달음,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하는 걸로 쓰인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만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무슨 공식처럼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그 방법을 모르면 3,000년 가도 너는 1차 도인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단언할 정도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뭐 스스로 내가 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료 표현을 빌리면 자연,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인정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론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느껴지는 주장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을 닫으라는 게 진짜로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군요. 처음 들으면 좀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점도 자료에서 분명히 짚어줘요. 내가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하니까 벙어리 대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좀 암시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나 수준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돼서 그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말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높은 단계의 공부를 할 때는 그 새로운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다시 겸허하게 입을 닫고 배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죠. 핵심은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지혜롭게 쓰되 아직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는 척하거나 섣불리 나서지 말고 조용히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라. 이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또 흥미로웠던 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그 433 법칙이요.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100%로 봤을 때 이 비율로 자연스럽게 나뉜다. 이런 발상은 좀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 관계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하다니 굉장히 재밌는 틀인데요. 네, 그렇죠. 이 433 비율은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각 관계에 맞춰서 어떻게 소통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침으로 제시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오는 모든 인연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세 부류로 나뉜다는 거죠. 첫 번째 40%는 아랫사람.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자기 어려운 사정이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다가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료에서도 내한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내한테 해. 이렇게 묘사하죠. 이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필요한 조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행위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 30%는 이제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료나 친구들이죠.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게 핵심이고요. 네 잘났다고 다르키려고 입 벌면 안 돼? 요거는 중간에 30%는 항상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서로를 아주 존중하면서. 이 설명처럼 내가 더 잘났다는 태도로 가르치려 들지 말고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화하면서 함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30%. 이들이 이제 윗사람 또는 이 자료에서 큰 인연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자기 지식이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겸손함 유지가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걸 다 합쳐보면 전체 인연 중에 한 70%, 40% 더하기 30%에게는 상황에 맞게 입을 열어서 대화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중 30%인 동등한 관계에서는 좀 조심해야 하고 특히 나머지 30%인 큰 인연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고 겸손해야 한다. 이런 거네요. 결국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는 원칙이 만나는 사람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좀 전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아까 그 40%의 사람들을 돕는 게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개인의 성장이나 뭐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설명하나요? 자료에서는 특히 지식인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의 역할, 책임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개인이 습득한 지식이나 능력의 근원이 결국은 사회, 그러니까 자료 표현으로는 백성들의 피와 땀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순리다. 이런 관점이죠. 특히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이 자기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때 마치 자연의 이치처럼 그들의 삶 또한 안정되고 풍요롭게 뒷받침된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너희들 갖춘 지식으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하면 네 삶이 엄청나게 지적으로 살게끔 뒷받침을 전부 다 해주니라. 이 구절이 그걸 잘 보여주죠. 사회에 기여는 안 하면서 나만 잘 살기를 바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엄격한 주장이에요.
앞서 말한 40%의 사람들을 돕는 행위가 바로 이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는 거고요. 개인의 기여와 사회적 보상이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군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0%에 해당하는 큰 인연, 즉 윗사람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겸손하라는 것 외에 그 이유나 방식에 대해 좀 더 설명된 부분이 있나요? 그냥 예의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인연 앞에서는 자기 아는 걸 드러내거나 직접적으로 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철저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자료는 계속 강조합니다. 대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아랫사람들, 즉 아까 말한 40%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30%의 동등한 관계의 사람들을 얼마나 바르게 대하고 지혜롭게 돕고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3쿠션 방식이라고 비유하는 간접적인 소통이자 가르침인 거죠. 공부는 3쿠션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엄청난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내가 큰 인연에게 직접 가서 제가 이런 걸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현명하게 돕고 이끄는 모습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함으로써 나의 가치와 능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그게 그들에게도 배움이 되게 한다. 뭐 이런 거군요. 와, 이건 정말 독특하고 세련된 접근 방식인데요. 정확합니다. 마치 당구 칠 때 직접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쿠션을 먼저 쳐서 목표하는 공을 맞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나의 행동과 역량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 큰 인연은 나라는 사람의 깊이나 인품, 그리고 실제 능력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굳건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들이 먼저 다가와서 뭔가를 묻거나 조언을 구할 때가 온다고 해요. 자료 표현대로 물어들어올 때 요때 하고 제가 모르긴 해도 요런 거 같네요. 이렇게 해주니까 싹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겸손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그들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건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그 큰 인연들이 기꺼이 도와주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의 일과 삶 전체가 더 번창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못한 걸 다 해줘요. 이 말로 그 결과를 딱 요약하고 있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공부라는 행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었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째는 섣부른 판단 대신에 겸허한 관찰로 배우는 자세. 둘째는 귀는 열고 입은 닫는 원칙을 상황과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혜. 특히 그 433이라는 관계 틀을 이해하는 것. 셋째는 사회적 기여의 중요성, 그리고 그게 개인의 풍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인연 앞에서는 직접적인 과시 대신 간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3쿠션 방식의 소통법. 아,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은 개인의 내적 성장, 또 세상과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 그리고 이걸 통한 실질적인 번영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아, 저건 틀렸어. 이렇게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자료의 관점처럼 이 상황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나타난 걸까? 내가 아직 뭘 모르기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쩌면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이나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